본인의 사진이 악의적으로 합성돼 인터넷에 퍼지고 그 결과 악성 소문까지 생기는 사이버 성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 학교 폭력입니다. 졸업한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학교 폭력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모인 생일 파티, 유독 한 학생만 홀로 식사를 하고 다른 이들은 단톡창을 통해서 그 한 친구를 조롱하고 따돌립니다. 왕따, 집단 따돌림이 이젠 사이버 공간, 특히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청원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김윤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고! 사이버 폭력이란 게임,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말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먼저 설명할게요. 집중! 먼저 사이버상 욕설이 있습니다. SNS 댓글로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글 등은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플레이밍입니다. 플레이밍은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 화나게 만든 다음 싸우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사이버상 다툼이 오프라인으로 이동하여 집단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로 사이버 성범죄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성희롱적인 글이나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이디 도용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 SNS에 가입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 추가 요청이 와서 음란 행위를 요구하거나 파일 설치를 권유하는 행위는 몸캠 피싱 수법이니 꼭 주의해 주세요. 사이버 폭력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사이버상 무심코 쓴 댓글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유포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이버 공간은 또 다른 현실 공간이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7 또는 112에 신고해 주세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친구들 입장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청원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윤성남 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점 다양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데이트 폭력, 무면허 운전, 폰번호 및 인증번호 요구,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한 학교폭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죠. 살아가는 동안의 소중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분명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 폭행뿐만 아니라 감시, 협박, 언어폭력, 과한 통제, 폭력적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연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스킨십을 강요하는 것도 범죄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유형들이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하고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최근에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가 모는 렌트카에 20대 여성이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면허증도 없을 텐데 어떻게 차를 빌릴 수 있었던 건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화순의 삼거리 교차로. 2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여성을 칩니다. 그리고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직후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흰색 승용차가 1시간 후 사고 현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운전자는 고등학생인 17살 김모군으로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에게 자수했습니다. 핸드폰 SNS상으로 비대면으로 차량 렌트해가지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명절 분위기에 또 또래 친구들하고 이제 운전하고 싶어서. 운전면허가 없는 김군은 다른 성인의 휴대전화 앱으로 차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3일 목포에서도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만 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해 모두 405건에 이릅니다.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리는 방식에 허점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 끔찍한 사고의 차량 운전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운전자였던 김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10대들이 부모님 차를 몰아 문제가 됐다면 최근에는 카세어링을 통한 10대 무면허 운전이 새롭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카세어링의 경우 비대면으로 차량 대여가 이루어져 도용된 아이디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차를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호기심으로 혹은 놀이처럼 생각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대가는 사고로 이어져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되었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올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 보유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 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가 운전했을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됩니다. 4월 이후 강화되는 규정을 꼭 기억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폰번호 및 인증번호 요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길어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수익 재테크라는 말에 혹하여 친구나 후배들에게 카카오톡 계정이나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받고 제3자에게 이를 넘겨 게임머니나 수수료 등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불법 광고에 도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인증번호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생님이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는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위치 추적 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치 추적 앱은 친구들과 서로의 위치부터 머무른 시간, 사용자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심지어 배터리 잔량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일이지만 10대들은 일상을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하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친구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알 수 있기에 실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친구를 감시하고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위치 추적 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선생님이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청원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오보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학교전담 경찰관을 소개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줄 거죠? 저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보이는 청원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달려갈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학교폭력에 관한 무서운 뉴스들 한 번쯤은 보셨죠? 최근에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연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학교폭력이란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 친구를 욕하거나 놀리는 행동, 친구를 때리거나 사이버상에서 놀리거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 등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에게 싫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럼에도 행동이 계속된다면 피해 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놓거나 사이버상 증거는 캡처하는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추후에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117 또는 112에 신고해 주세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피해 학생들이 많은데 경찰은 비밀 보장을 해주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줄 것을 약속해요.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다음 계절이 돌아오는 것처럼 좋은 날이 곧 올 거예요. 학교전담 경찰관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